깜짝 놀랄 일입니다.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가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로 날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아들이 카페를 차리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라면 믿기시겠어요? 가문의 명예, 군인의 사명감,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자존심이 부딪힌 그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사랑이 국경을 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제 아들이 한국에서 카페를 연다고 했을 때 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키나와 방위청 소속의 해상자위대 장교 아야세 유키입니다. 군인의 길을 걸은 지는 어느덧 23년째이고 지금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와 명예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보다 임무가 먼저였고 감정보다 원칙이 우선이었죠. 제겐 외동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은 하루토. 아이의 아버지도 저의 아버지도 형제들도 모두 해상자위대 출신입니다. 하루토는 그 전통을 이어야만 했죠. 사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명문대를 거쳐 미국 유학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제가 설계한 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늘 그러했듯 조용히 응원했고 그 아이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장교의 아들답다는 말을 들을 만큼이요. 하지만 몇 달 전 제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늦은 밤 미국에서 아들이 보낸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학업 관련 보고일 거라 생각하고 열어본 그 메일에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 있어요.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려고요. 한국인 여자친구와요.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훈련에서 돌아와 피곤한 몸으로 읽은 글이었기에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메일을 다시 읽고 또 읽어도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쿵 내려앉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카페? 결혼? 그것도 한국인 여자와?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려 3번의 부재중 끝에 받은 통화에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차분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제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까? 하지만 저는 쉽게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명예, 가족의 전통, 그리고 군인의 책임감이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너와의 관계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이후 며칠간은 업무 외에 어떤 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했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가 자식에게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오자. 이건 분명 어리석은 객기이거나 일시적인 감정일 테니 직접 만나서 그 눈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 제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휴가를 내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동료들은 놀라워했죠. 유키가 휴가를? 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저 역시 이상했습니다. 휴가라는 게 이렇게 가슴을 뛰게 만들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설렘이 아닌 분노와 불안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는 제가 처음으로 제주도라는 섬을 향한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이름만 들었던 한국의 남단. 조용하고 이국적인 관광지라고 들었지만 제게 그곳은 아들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전선에 가까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생경한 공기와 낯선 언어, 그리고 눈부신 햇빛 아래 펼쳐진 푸른 바다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키나와의 바다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고요하지만 어딘가 자유로운. 그런데 저는 그 자유로움이 불편했습니다.
아들의 카페는 제주도 남서쪽 조용한 마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저에겐 낯선 한글 간판. 카페 바람결.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던 사람. 제 아들 하루토였습니다. 너무도 평온한 얼굴로 너무도 어른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의 물결에 휘말렸습니다. 분명 저 아이를 데려가야 한다는 사명으로 왔지만 그 눈을 마주한 순간 무언가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카페 앞에서 마주한 하루토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제품 안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긴 머리를 질끈 묶고 검은 앞치마를 두른 채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오셨네요. 그 말은 기쁘지도 반갑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예상은 했지만 원하지는 않았던 방문객을 맞이하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일부러 냉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설득의 힘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카페는 꽤 손님이 많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있고 동네 주민도 섞여 있었죠. 하나같이 편안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루토는 주문받고 커피 내리고 손님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능숙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너의 삶이니? 제가 그렇게 묻자 하루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게 제 인생이에요. 엄마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한텐 이게 맞아요. 그 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아니, 너무 성숙해서 더 불편했습니다. 제가 늘 바라던 자기주도적인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군인이 아닌 바리스타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그날 저녁 하루토는 제게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번 방문의 목적을 생각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지은. 긴 생머리에 또렷한 눈동자를 가진 생각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가 더 초조해졌죠. 식사는 소박한 한식이었습니다. 김치찌개와 잡채, 그리고 나물 몇 가지가 함께 나왔죠. 저는 익숙하지 않은 향과 매운맛에 제대로 숟가락을 들 수 없었고 그 모습을 지은은 조용히 지켜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입맛에 안 맞으시면 미소된장국 준비해드릴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을 책임지겠다고?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일본 사람 입맛은 쉽게 안 변하니까. 저는 다소 날선 말투로 대답했고 하루토는 순간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온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토록 감정이 복잡할까? 아이가 행복해 보이는 것이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없이도 그 아이가 저렇게도 잘 살아가는 모습은 오히려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늘 아이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가 저보다 더 확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루토는 의외로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가게 문을 닫고 저를 데리고 근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그 바닷가는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했고 끝없는 수평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에 정착할 생각이에요. 저는 대답 대신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은 엄마에게 적국일 수도 있지만 제게는 삶이에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적국이라는 단어를 제 아들 입에서 듣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루토를 데려갈 수 없다면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 결심은 곧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엄청난 사건의 서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토와의 바닷가 대화 이후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분명 저 자신이 더 단단하다고 믿었고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이 분명했는데 하루토는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오히려 더 흔들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카페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손님은 없었고 가게 유리창 너머로 하루토와 지은이 나란히 커피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도 잘 맞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그 사이엔 제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아프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뺏겼다는 질투? 아니면 제가 평생 추구했던 것들이 그 한 컷 속에선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였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날 일부러 말도 없이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지은이 먼저 저를 발견하고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닝 아메리카노 준비해드릴까요? 일본 사람은 아메리카노 안 좋아합니다. 저는 또다시 딱딱하게 대답했고 하루토는 살짝 찡그렸습니다. 지은은 잠시 머뭇하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본식 녹차라떼로 드릴게요. 직접 끓였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제 입맛을 생각하고 있었단 사실에 가슴 한편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굳이 나를 위해 이런 걸 만들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은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뒤돌아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여자가 그저 감정적인 연애 상대가 아니라 정말로 하루토의 인생을 함께 하려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따뜻하고 우직한 태도가 제 심장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루토는 저를 지은의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전 망설였지만 그 또한 중요한 판단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따라 나섰습니다. 자동차로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제주시 외곽의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지은의 부모님은 놀랄 만큼 차분하고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한 교사, 어머니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사시는 분이었죠. 특히 지은의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식사 도중 조용히 터져나온 대화 한마디가 그날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일본군에게서 들은 총성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의 아버지의 목소리는 감정없이 담담했지만 그 무게는 컸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절의 일로 인해 지금까지도 상처를 안고 계시다는 것, 일본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살아온 제게 과거는 늘 명예였고 국가를 지키는 것은 숭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가가 누군가에게는 지울 수 없는 고통의 상징이었음을 실감하게 된 것이죠. 그날 밤 저는 지은과 단둘이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차를 우려주었고 그윽한 향 속에서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살아오신 길 얼마나 고되었을지 상상조차 못해요. 저는 단지 하루토가 자신답게 살아가길 바랄 뿐이에요. 저도 그 곁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차분하고 너무도 솔직한 진심이 제 마음을 무겁게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제 눈가에 이상하게도 이슬이 맺혔습니다. 이런 약한 모습은 보이면 안 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눈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단단하게 살아왔지만 그 단단함이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자각이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주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제가 이곳에 머무는 이유를 하루토는 묻지 않았습니다. 지은 역시 조심스레 거리를 유지했고 그 신중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토가 카페에서 손님 응대를 마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중요한 자리 하나 있는데 꼭 와주셨으면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아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눌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은 지은 가족과 하루토, 그리고 지은의 친구 몇 명이 함께하는 작은 약혼식 자리였습니다.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조용히 준비된 테라스 공간, 반짝이는 조명 아래 모인 사람들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지만 저만은 그 자리에 불청객처럼 느껴졌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하루토가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두 여자가 함께 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지은이. 저는 오늘 진심을 담아 두 분 앞에서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하루토는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부족하지만 저 이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눈들이 저를 향하고 있었고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틀렸다. 저 여자는 아들에게 맞지 않는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아직은 수많은 편견과 두려움이 머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조용히 다가와 저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도자기입니다. 어머님 생각하면서 빚었어요. 그 안에는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빚은 찻잔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물이라니, 어쩌면 저는 그 순수함마저 경계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진심은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터져버렸습니다. 지은 씨, 하루토가 바라는 삶은 정말 당신과 함께하는 삶일까요? 잠시의 감정에 휩쓸린 건 아닐까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은 조용해졌고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루토는 황급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건 너무 무례한 말이에요. 무례해도 할 말은 해야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결정인지 난 확신할 수 없어. 그 순간 지은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맞아요. 저도 하루토가 저를 선택한 게 부담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일본인 어머님께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웠고요. 하지만 하루토는 언제나 저를 믿어줬어요. 그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더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이토록 진심인 사람인데 왜 저는 자꾸 의심하고 상처를 주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별다른 인사도 없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머리는 아팠고 심장은 더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지 10분도 채 안 돼 하루토가 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지은이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지은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 발작 증세를 보였고 약혼식 자리 직후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고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하루토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겉으론 강해 보여도 속은 여려요. 엄마 앞에선 더 긴장하고 더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제발 더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벽이었는지를. 그리고 제가 그 벽을 허물지 않는 한 하루토의 행복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주저하며 다가갔고 지은은 미소 지으려 애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그 손을 조심스레 맞잡은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따뜻한 손끝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연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부는 바람은 여전히 따뜻했고 골목을 따라 피어있는 봄꽃들이 제 걸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떤 때보다 조용하고 담담했습니다. 그날의 밤 병원에서 지은의 손을 잡았을 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바뀐 건 카페 문을 열자 하루토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오셨네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너희 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지은도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표정엔 긴장과 걱정이 섞여 있었죠. 저는 두 사람 앞에 앉아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늦게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하루토 내가 정말 바라는 삶이 이거라면 나는 이제 응원할게요. 순간 하루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은은 눈가가 붉어졌고요. 엄마는 평생 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나라를 지키는 게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감정이란 건 약함의 상징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다르게 보여줬어. 가족을 지키는 방식은 전투만이 아니라는 걸.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해상자위대 기념 메달이 들어있던 상자였습니다. 이건 내가 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 중 하나야. 그런데 이제 이건 너희에게 주고 싶어. 너희 둘의 인생을 지키는데 이 영광이 보탬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지은은 손을 입에 가져가며 눈물을 훔쳤고 하루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지은과 단둘이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저를 위해 미소된장국을 준비했고 저는 진심으로 그것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작은 식사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은 씨, 네, 어머님. 앞으로는 그냥 엄마라고 불러요. 그녀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평온함에 안겼습니다. 오래도록 죄책감과 의무감에 쫓기며 살아온 삶이었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만 이번엔 제 군복은 캐리어 안에 넣어두었고 평상복 차림으로 공항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넓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천천히 움직이던 그때 하루토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결혼식 날짜를 정했어요. 다시 제주에 오실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지. 엄마는 이제 언제든 너희 바람이 머무는 곳에 갈 거야. 그렇게 제 첫 번째 사적 휴가는 끝났고 그 휴가가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은 국경도 혈통도 군복도 초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강함은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 이 사연이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바람처럼 머물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